네, 오늘은 이제 4차 연습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오늘부터는 원래 이제 기말고사 범위인데 지금 중간고사도 안 보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이제 실제로 강의도 못 듣고 이제 인터넷 강의로만 듣기만 하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이제 몰입도 안 돼서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과제 푸는 거 보니까 엄청 잘하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간중간 이제 약간 부정행위들이 발견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 안 되면 약간 그럴듯하게 오답을 써가지고 범위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실제 시험처럼 스스로 풀어본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상 풀라고 하면 잘 못 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와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이제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퀴즈 점수, 과제 점수 있잖아요. 그거 1, 2점 차이 가지고 여러분이 겪게 되는 불이익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등급이 갈리는 그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연습 문제는 이제 6차 연습 문제까지만 있을 예정이고요. 과제는 이제 5차 과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말고사는 6차 연습 문제 범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강의를 필요하다면 이제 6차 연습 문제 부분도 강의를 들으시긴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절반 이상이 온 거예요. 절반 이상이 온 거고 사실상 이제 저도 이런 강의를 찍을 때마다 이제 자취방에서 혼자 허공에 떠드는 거니까 뭔가 종종 현타가 올 때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같이 힘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4차, 5차 내용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4차 연습 문제 범위는 이제 우리 간단하게 유체역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복습 공부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밀도 있죠? 밀도는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이죠. 이거를 문자로 쓰면은 로는 V분의 M이죠. 그래서 M은 로 V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물체의 밀도고 이거는 물체의 부피겠죠. 그 두 개를 곱한 값이 물체의 질량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체역학에서는 mg는 로 vg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을 표현할 때 mg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로 vg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유체역학에서는. 그래서 또 다른 개념은 이렇게 물체가 유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일단은 받는 힘이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아래로 중력 mg 이거는 제가 다시 로 vg로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받는 부력이 있겠죠. 부력의 정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다 배웠죠. 그래서 부력의 정의는 이 유체를 로 제로라고 할 때 로 제로에서 유체가 담겨져 있는 만큼의 g를 곱한 값 이게 부력의 크기예요. 그래서 지금 담겨져 있는 부피가 이 v 그대로 가져 있기 때문에 이 v와 이 v는 같은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력이 중력보다 크다면 이 물체는 위로 떠오를 거고 중력이 더 크면은 이 물체는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한 기본 개념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압력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압력 P는 그 작용하는 힘에다가 작용하는 면적을 나눠준 게 압력값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인 거고 단위가 이건 우리 다시 파스칼로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육체역학에서의 기본적인 개념들이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공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 배웠겠지만 연속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유체는 같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관이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유체가 이만큼 움직였으면은 여기서도 유체가 이만큼 움직여야겠죠. 그 말은 여기의 부피와 여기의 부피가 같다는 거고, 같은 시간에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의 단면적을 A1이라고 하고 여기의 단면적을 A2라고 할 때 이것을 H1이라고 하고 이것을 H2라고 하면은 같은 시간에 움직인 부피는 같아야 되니까 A1, H1은 A2, H2예요. 근데 우리가 유체에서는 보통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같은 시간에서 얼마나만큼 흐르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단위로 쓰기 때문에 유량이란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그건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2학년 가서 그 유체과학을 배우는 학교의 과에서는 2학년 가서 많이 쓸 텐데 이거를 시간에 대해 나눠줘요. 그러면은 단면적은 변하지 않죠. 단면적은 변하지 않고 여기 거리가 시간에 대해 나눠주면은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A1, V1은 A2, V2 이게 유량이고 이 유량이 일정하다. 그래서 연속 방정식 이걸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베르누이 방정식 배웠죠. 제가 하나하나 유도를 해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압력과 위치 에너지의 개념, 그 다음에 속도 에너지의 개념을 더해준 게 일정하다라는 게 베르누이 방정식이었어요.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되게 중요한 가정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상 유체임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베르누이 방정식은 같은 유선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유선, 이 개념도 되게 중요해요. 이 같은 유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연속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높이에 따른 압력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H1에 대한 이 길이를 H1이라고 할 때 이 H1에서의 압력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구했죠? 대기압이 P0라고 하면은 여기 H1에서의 압력은 P는 P0 플러스 로지 H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죠. 그리고 이쪽의 길이를 H2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압력은 P는 P0 플러스 로지 H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높이에 따른 압력,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압력이 더 세지는 거죠. 그 압력이 세지는 식을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면 되는 거고, 유체역학에서는 크게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보면은 직육면체, 그러니까 높이가 D인 게 아래 면적은 50cm 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잠긴, 그러니까 수평면에서 그 바닥까지 잠긴 거리를 H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WABP가 겉보기 무게래요. 겉보기 무게라고 하면은 중력에 의해 가벼워진 무게로 되는 거고, 그래서 중력에 의해 가벼워진 무게니까 WABP는 mg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중력이 있는데 부력이 위로 밀어주니까 부력에 의해서 가벼워진 무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로는 당연히 지금 여기서 로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걸 로 제로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유체의 밀도인 거고, 이 V는 여기 전체 V가 아니라 유체에 담겨진 부분만큼의 V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의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의 부피가 아니라 유체에 담겨진 부분의 부피에다가 유체의 밀도를 곱해준 게 부력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APP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mg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부피가 밑면 곱하기 높이니까. 그래서 이 H는 당연히 잠긴 부분에서의 H인 거고, 이 H에 대한 식이 그림 2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H에 따라 달라지니까 점점 뭐예요? H가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1.5cm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점점 처음에는 가만히 떠 있다가 이게 천천히 들어가는 모습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H가 0일 때 한번 볼게요. H가 0이면은 WAPP, 그러니까 여기선 WAPP가 W''인 거예요. 여기서 이게 H가 0일 때는 0.25예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H가 0이기 때문에 이 항이 0으로 가죠. 이게 곧 mg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mg는 0.25 뉴턴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H가 1.5cm일 때 볼게요. H가 1.5cm일 때 그러면은 WAPP는 뭐예요? 0.1이죠. 0.1인 거고, 이게 mg 마이너스 인 거죠. 그러면은 mg가 0.25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보통 미터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쓰기 때문에 지금 A는 50cm의 제곱이다 라는 거는 A는 50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센티미터를 지금 미터로 다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H도 1.5cm이기 때문에 H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주면은 그래서 이 로 제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 제로를 계산해 보면은 정답 200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지금 그림 2를 보면은 1.5cm 뒤에 H가 늘어날수록 겉보기 무게는 그대로예요. 이 말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H가 아무리 커져도 겉보기 무게가 변하지 않아요. 겉보기 무게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겉보기 무게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잠긴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럼 이걸 통해서 D를 알 수 있겠죠. D를 알면은 또 다른 정보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얼음 덩어리가 호수물에 떠 있는데 45kg인 사람이 발이 젖지 않고 얼음판 위에 서 있는데요.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얼음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에서 얼음판 위에 서 있기 위해 얼음판의 최소 부피, 그 다음에 발이 젖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음 이런 그림들이 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서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서 있다는 거는 위아래로 운동이 없다는 거죠. 가만히 최소 부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얼음판의 무게, 이게 있는 거죠. 얼음판의 무게, 이거를 그냥 얼음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사람의 무게 이게 있겠죠. 그 다음에 부력이 있겠죠. 부력은 얘는 여기 잠겨 있는 유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물에 잠겨 있죠. 물. 그래서 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얼음판에 잠겨 있는 부피랑 얼음 부피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위들은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힘의 평형을 이루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겠죠. 아래로 당기려는 힘, 위로 밀어주는 힘, 그 힘이 같기 때문에 사람은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가까스로.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면은 부피에 대한 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G가 이렇게 약분이 돼가지고 V에 대해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지금 나머지는 다 문제에서 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력 파트에서는 조심할 게, 부력을 써줄 때 이 V는 잠긴 부분의 V였다는 거, V인 거고, 이 V는 물체의 부피 그 자체인 거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부력을 구할 때 여기서는 잠긴 부분의 유체인 거고, 여기서는 그 물체 자체의 밀도인 거고, 왜냐면 이게 곧 mg니까요. mg 물체의 무게.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의 형태들은 지금 보면은 라지 m자리가 이렇게 있고, 얘가 눌러줘가지고 얘가 L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당연한 거죠. 여기에 스몰 m을 올려줬더니 여기 무게가 더 많이 나가니까 얘가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스몰 m분의 라지 m을 물어봤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어떻게 푸냐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일단은 정지해 있는 유체고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서와 여기서 이렇게 미는 힘이 같을 거예요. 그죠?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의 유체의 압력은 모두 같겠죠. 그죠? 그러면은 유체의 그 압력차, 높이에 따른 압력 공식에 따라서 여기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면은 여기 압력이랑 여기 압력이랑 같은 거예요. 충분히 납득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 압력은 서로 같고, 같은 층에 있는 높이는 압력이 다 같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압력이 다 같고, 그 다음에 유체의 높이 차에 따른 압력 때문에 같은 높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여기 압력하고 여기 압력하고 같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여기서의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윗면에 작용하는 걸 다 고려를 해야겠죠. 일단은 여기 대기압 P0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에 의한 압력을 구해줘야 돼요. 근데 압력은 어떻게 구했죠? P는 A분의 F였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라지 mg가 되는 거고, 여기에 단면적은 ES이기 때문에 이 물체 라지 m에 대한 압력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P0 플러스 ES분의 mg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단 여기서의 압력을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서의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대기압 P0가 누를 거고, 여기서의 이 힘에 의해서의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는 S분의 mg가 되겠죠. 이거랑 같은 형식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P0 플러스 S분의 mg죠. 이 면에 작용하는 거.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의 압력이 궁금한 거니까 이만큼 내려와야겠죠. 어떤 거죠? 압력차에 위에, 높이 차에 의해 작용하는 압력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복습했듯이 뭐예요? 여기서 압력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높이를 H라고 하면은 대기압 P0가 눌러주니까 여기서 압력은 P는 P0 플러스 뭐지? H였죠. 그죠? 그럼 똑같이 여기서의 압력이 이거니까 이만큼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로0 G L만큼 내려가면 되겠죠. 이 두 개의 압력이 지금 같은 거예요.
지금 유체 압력이 로라고 했는데 저는 편의상 유체 압력을 로 제로라고 할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죠. 문자를 뭘 설정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개의 압력이 같아요. 그래서 P0, P0가 사라지고, 그래서 여기서 대기하면 사실상 고려를 하지만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G 이렇게 약분이 되나요? 그리고 양변에 ES를 곱할게요. 양변에 ES를 곱하면은 여기서는 M만 남겠죠. 그리고 양변에 ES를 곱하면은 얘는 EM. 그리고 ES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요? 이게 지금 그림 1번에 대한 분석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림 2번에서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의 압력은 같으니까 내가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면은 여기서와 여기서의 압력은 같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압력이 같으니까 저는 또 여기서의 압력을 구해볼게요. 여기서의 압력은 그대로 똑같이 P0 플러스 같은 방식에 의해서 ES분의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여기 스몰 m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의 압력은 일단 이거는 아니죠. 일단 이거는 아니고 여기서의 압력은 이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기서의 압력인 거죠. 여기서. 근데 이만큼 내려가야 되죠. 얼마만큼? 4분의 5L만큼. 그래서 이만큼 내려가는 거고, 이 두 부분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이게 이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P0 사라지죠. 그 다음에 G 사라지죠. 그러면은 얘는 이거 라지 M하고 스몰 M을 따로 쓸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양변에 ES를 곱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얘를 양변에 ES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은 이게 1번식, 이게 2번식을 해가지고 연립을 하면은 2번식을 여기에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줘서 스몰 m을 구하면은 스몰 m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보이나요? 스몰 m이 이거니까 뭐 스몰 m을 여기에 대입해서 라지 m을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스몰 m분의 라지 m을 해주면은 이렇게 답이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가 압력이 같다는 기준점을 두 개 정해가지고 이 지점과 이 지점을 기준으로 풀었는데, 뭐 여러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풀어도 돼요.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높이에 따른 압력 차이 공식을 쓴 거죠. 어디의 압력이 같은지 확인해서 그 부분에서의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 차이에 따른 압력 공식, 그걸 썼어요. 자,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물이 아래쪽에 있고 기름이 위쪽에 있네요. 그때 물체가 기름과 물 사이에서 정지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체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지면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A번 보면은 물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래요. 보면은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서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상식적으로 아래쪽의 힘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은 부력이라고 하면은 항상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아래에서
위로 밀어주는 힘. 그러니까 압력은 항상 스칼라 방향이죠. 그 면의 수직인 방향. 이 힘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래쪽 힘이 더 클 거예요. 그래야 부력이 위쪽으로 작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의 차이가 부력이 되는 거고, 위쪽으로 밀어준 힘이 더 센 거니까. 그래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그 부분에 작용하는 압력을 구해야 돼요. 압력.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한 압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압력하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위쪽 부분에 작용하는 압력을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P 위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여기서의 대기압 P0 그리고 대기압 P0는 100kPa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P0에다가 얼마만큼 내려갔어요? 40cm만큼 내려갔죠. 그러면은 미터로 고치면은 0.4m죠. 근데 여기서의 유체는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에 대한 밀도가 들어가는 거고, 로 G H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의 밀도는 지금 750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름의 밀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 뭐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압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힘을 구하라고 했어요? 힘을 구하라고 했죠. 힘.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압력을 구했으니까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면적을 곱해야 되죠. 왜냐면은 이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면적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면적이 1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똑같이 나와요. 뉴턴으로. 여기는 파스칼이고 얘는 미터 제곱이죠. 면적이니까. 그러면은 아랫부분에 대해서를 똑같이 구해보면은 얘는 P0 플러스, 일단 아랫부분은 여기에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름 구간이 일단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기름 구간이 여기까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간 걸 구해주면은 여기서는 기름이죠. 그래서 1.1m.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의 부분이 0.3m만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죠? 이걸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면적을 곱해줘서 힘을 구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똑같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 게, 제가 매년 말씀을 해드리는데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힘의 크기예요. 힘의 크기. 근데 여기까지 구한 건 압력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압력의 크기를 여기에 써요. 근데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거의 길이가 1m이기 때문에 힘이 압력하고 크기는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단순히 단위가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거는 압력을 구한 거기 때문에 힘을 구한 게 아니라서 풀이 과정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 퀴즈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쓴다면은 이거는 단위 감점이 아니라 그냥 문제를 오답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서는 힘을 구하라고 했는데 압력을 구했기 때문에 단순히 단위 틀린 게 아니라 이거는 풀이 과정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끝까지 읽어봐야겠죠.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풀이에서 이제 부분 점수가 없다는 거에서 여러분이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명이 모든 수강생분들을 채점하는 게 아니라서
그 예를 들어 풀이 과정에서 이제 부분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부분까지는 부분 점수를 주고 어느 부분까지는 부분 점수를 안 줄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0.8점으로 주자, 여기까지는 0.5점으로 주자, 그렇게 정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풀이를 주기 때문에 어떤 튜터는 막 여기까지 0.5점을 주고 어디까지는 0.3점을 주고 이런 게 되게 불공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담당 교수님 지침 따라서 퀴즈는 아니 그러니까 과제는 답과 풀이 과정이 모두 맞아야만 점수를 인정하기로 했고 그 외에 부분 점수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모든 반이 똑같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 튜터가 막 점수를 짜게 주니 이런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점수를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죠? 결론은 힘까지 구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위쪽 힘, 아래쪽 힘 구했어요. 보면은 아래쪽 힘이 더 큰 거죠. 그죠? 아래쪽 힘이란 게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 밀려는 힘인 거죠. 그게 부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력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8250만큼 나옵니다. 이게 부력의 크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체는 지금 정지해 있다고 했어요. 왜 정지해 있는 거죠? 알짜힘이 0이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중력과 부력이 같으니까 정지할 수 있는 거죠. 중력의 크기, 중력 대신 로 VG로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부력과 같아서 정지해 있는 거죠. 이게 8250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부피 알 수 있죠. 부피. 이거는 물체의 부피고 이거는 물체의 밀도죠. mg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무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 알고 있고 중력 가속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밀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밀도는 8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 높이에 따른 압력 변화를 구하는 문제였죠.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질량이 10kg인 게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용수를 매달려 있나 봐요. 그래서 용출 선수가 K가 10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금속 조각의 윗면은 수면으로부터 5cm 아래에 위치한대요. 그래가지고 A번에서 물어본 게 또 금속의 윗면과 아랫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것도 저번 문제랑 똑같은 거죠. 똑같이 여기서는 그냥 로라고 쓸게요. 뭐지? 5cm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대기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줬고 물의 밀도는 1000이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이거는 파스칼이 나옵니다. 근데 이 A가 0.1 곱하기 0.1이죠. 지금 10cm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FV는 1015 뉴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F 아래를 한번 해보세요. F 아래를 해보면은 얘는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12cm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FB와 F 아래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 차가 12N인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부력이라는 거예요. 부력. 근데 우리 부력 구하는 공식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부력은 이거였고 이거는 유체에 대한 거였고 이거는 그 유체에 잠긴 부피였죠. 그래서 이게 한번 12N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윗면과 아랫면에서의 힘의 차이를 구해서 부력을 구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물의 밀도는 1000이고 그 다음에 부피는 이거고 이게 10이죠. 중력가속도 10. 그러면은 0.1 하나 사라지고 0.1 하나 사라지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은 100인데 이게 0.12니까 보면은 12뉴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진짜 부력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V, FRL을 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용철이 얼마나 늘어나 있는지를 물어봤네요. 늘어나 있대요. 늘어나 있다는 거는 용철을 아래로 당기는 힘이 더 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물체 한번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중력 작용하나요? 중력 mg를 작용하는데 지금 질량이 10kg라고 했으니까 얘는 100이겠죠. 그리고 부력이 얼마예요? 부력이 12예요. 근데 얘가 지금 정지에 있대요. 정지. 얘가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알자 힘이 0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용수철이 당겨주는 힘이 있는데 이게 얼마여야 돼요? 이게 88이어야 얘가 정지를 하겠죠. 그래서 용수철의 힘 공식에서 크기만 비교했을 때 F는 KX에서 이게 88이 되어야 얘가 정지하는 거고 이 K가 문제에서 100이라고 있기 때문에 X는 0.88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좀 나중에 해설을 하고 이 문제 먼저 해설을 할게요. 지금 보면은 비압축성 유체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말했고 비압축성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연속 방정식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압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시간만큼 같은 양이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A1, V1은 A2, V2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1000이라고 했으니까 밀도 1000이면 보통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속력이 2m/s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문제에서 지금 반지름의 비를 주고 그 다음에 면적비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반지름의 비가 2배라는 거는 속력비는 몇 배라는 거죠? 4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8m/s가 되겠죠. 반지름의 비가 2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반지름이 더 작으니까 속력은 더 커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A번 원 1에서의 압력이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원 2에서의 압력을 물어봤어요. 여기서의 압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우린 P1을 알고 있어요. 근데 P2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높이에 따른 압력차 이런 것도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을 1번이라고 하고 이 지점을 2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같은 유체 속에 있으니까 이 로는 다 같을 거고 지금 H1과 V1, H2, V2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이 높이에 있는 항은 고려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P1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여기의 속력과 여기서의 속력을 구했어요. 어떻게?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P1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P2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은 이게 P1이고 지금 로는 1000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P2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P2를 계산하면은 이게 나와요.
B번 볼게요. 원 2를 지나가는 경로에 이 수직관을 설치를 했대요. 근데 여기서 높이가 h만큼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 높이를 올라간 얼마만 h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죠. 이건 어떻게 풀까요? 베르누이로 풀까요? 베르누이로 풀면은 지금 이 지점을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상 유체가 정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F 쓰면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P2는 우리가 A번에서 구했고, 그죠? P2는 A번에서 구했고, 이 P3는 사실상 이게 P3인 거고, 이건 곧 대기압인 거죠. 대기압. 대기압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 H를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이 H2에서 H3의 차이, 결국 이게 델타 H인 거고 이게 H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H3가 더 큰 거기 때문에 이걸 이쪽으로 이양을 해볼게요. 그리고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곧 높이 차이기 때문에 이게 H인 거죠. H.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확히 한데 지금 문제에서 파이프의 반지름은 HB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H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P2 알고 있어요. 그죠? P2 지금 A번에서 구했고 P0 알고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요. 대기압. 그 다음에 V2 알고 있어요. 8m/s. 그래서 이거 H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2m가 안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예요. 이거는 엉터리 풀이에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근데 H에 대해서 답은 나올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식은 뭐예요? 이 식은 두 점 잡고 쓴 거니까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르누이 방정식도 이제 똑같이 우리 등가속도 할 때처럼 두 포인트 잡아서 베르누이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베르누이를 적용할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베르누이 방정식의 나머지 조건 하나는 같은 유선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유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유선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유체는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 거기 때문에 1번 풀 때 여기서와 여기서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와 여기서는 같은 유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풀어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이거는 엉터리 풀입니다. 지금 유선은 이렇게 흐르지 않겠죠? 여기서는 유체가 갇혀 있을 거고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정지예요. 상대적으로 정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간 고여 있을 거예요. 유선은 이렇게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고 이 문제는 여기서의 압력을 지금 보면 여기서의 압력은 P2인데 같은 유선인 거고 지금 넓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의 압력도 P2예요. 그죠? 속력이 같으니까 P2고 여기서의 압력이 P0예요. 그러면은 높이에 따른 압력에 대한 공식으로 P2는 P0 플러스 로지 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지금 여기가 P0고 H만큼 내려가야 P2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P0 플러스 로지 H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같은 유선이 아니면은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 문제의 약간 핵심 같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P2는 우승이고 얘는 우승이기 때문에 이 H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H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 2m가 나옵니다.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단면적에 대한 비를 줬고 여기 높이 차이가 H0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체에서의 압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2분의 5 로지 H만큼 높다 라고 한 거죠. 이건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준 거예요. 이렇게 준 거니까 그때 B에서의 속력을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유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A점과 B점을 잡아가지고 베로니를 씁시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속도에 대한 식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VA라고 할게요. VA. 그러면은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여기서는 8 VA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당연히 내가 답을 쓸 때는 나는 문제에서 VA에 대한 문자를 안 줬기 때문에 VA에 대해서 쓰면 안 되겠죠. 문제에서 준 문자를 토대로 써야겠죠. 근데 식을 대입하려면 필요하니까 일단은 가정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베로니 방정식을 써보면은 이게 A에서의 식, 이게 B에 대한 식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PA는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인 거고 HA 빼기 HP는 결국 델타 H인 거고 여기서의 델타 H는 결국 H0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게 PB에다가 VB는 8VA죠. 그래서 64 V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PB 공통이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속도에 대한 식을 넘기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앞에다 쓸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넘기면 그러면은 이 약분되고 이거 약분돼서 9 이렇게 돼가지고 로도 약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VA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B에서의 유체의 속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거 뭐예요? VA죠. 근데 B에서의 속력 뭐예요? 8VA죠. 그래서 8만큼 곱해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되게 쉽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을 통해서 그냥 베르누이 방정식만 대입하면 되는 거였어요. 물론 연속 방정식은 기본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총평을 해보자면은 여기서는 베르누이 방정식과 연속 방정식. 여기서는 이 지점에서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썼었고 이 지점에서는 그 높이에 의한 압력차 공식을 썼었고 연속 방정식은 당연히 썼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까지 오면 살짝 궁금해지죠. 어떨 때는 대기압을 고려해야 되고 어떨 때는 대기압을 고려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압력을 구하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압부터 고려하기 때문에 대기압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력 같은 거를 구할 때는 일단 부력 10만 봐도 이거잖아요. 대기압에 대한 시간 있나요? 없죠. 그래서 대기압을 고려해야 되고 사실상 이 대기압은 그 부력은 압력 차이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압력 차이는 결국 구할 때는 대기압이 서로 같아가지고 상쇄가 돼요. 약간 그런 개념들인 거죠. 대기압을 실제로 필요하다면 문제에서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 한 문제 남아있어요. 이거 6번이죠. 이거는 이제 좀 유명한 문제죠. 수능 때 물리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많이 알고 있을 문제인데 되게 대표적인 문제죠. 대표적인 문제고 이게 답이 공식화되어 있었나?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안 배웠던 학생들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정석적인 풀이를 알려줄 테니까 그것만 보고 잘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 프린트에는 있을 건데 이게 있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6차 연습 문제 가면 배울 건데 중력과 속도는 이제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중력과 속도가 18이에요. 그죠? 중력과 속도가 18인데 문제에서 행성의 표면으로부터 높이가 r인 곳에 설치를 한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 살고 있어가지고 중력과 속도는 다 일정해요. 근데 이 지점에서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리가 2배가 됐죠. 거리가 2배가 됐어. 원래 우리는 이 지점에 살아가지고 이 지점에 살아서 높이가 얼마 차이가 나든 이 r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대입을 했었는데 높이가 2r이 되면서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고려를 할 때 반지름의 제곱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를 하기 때문에 g가 여기서의 g가 18이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g 프라임은 어떻게 되겠죠? 4분의 18 그러니까 2분의 9로 대입을 해야겠죠. 이거 하나 알아두고 그러니까 g 프라임은 2분의 9로 대입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의 지점을 1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지점을 2라고 할게요. A, B 대신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번하고 2번하고 어디가 더 압력이 셀까요? 그냥 느낌적으로만. 2번하고 압력이 더 센 부분은 1번이 압력이 더 세요. 왜요? 그림만 봐도 얘가 누르는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P1이 압력이 더 세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지금 V1이 3m/s예요. 그죠? 그러면은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V2를 구할 수 있겠죠. 지금 문제에서 단면적이 2배라고 했으니까 V2는 6m/s겠죠. 그래서 유선은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에 대해서 베로니 방정식을 써보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지금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적어드리는데 여기서는 유체 1과 유체 2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베로니 방정식을 쓰는 부분은 유체 1이기 때문에 엄연히 여기에 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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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1을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높이는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의미 없게 날아가요. 그래서 압력차를 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P1과 P2의 압력차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또 주의해야 될 게 로1이 0.5 g/cm 세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쓸 때는 킬로그램하고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도 킬로그램하고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램은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인 거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인데 얘가 세제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해서 정리하면은 500kg/m 3승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0.5g/cm 세제곱이 kg/m/3승으로 나타내면은 5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연히 다른 거예요. 단위가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구해보면은 2분의 1에 지금 여기서는 로 1이고 이게 지금 36 빼기 9인가요? 그래서 27을 해줘서 계산을 하면은 6750이 나옵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유선이 같으니까 1번과 2번에 대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물리원을 안 했어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된 거예요. 다 똑같은 조건이죠. 똑같은 조건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압력 차이를 뭐를 통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통해서 구한 거예요. P1-P2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 두 지점을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같은 유선이 아니니까. 이것도 주의하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여기서랑 압력이 똑같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랑 압력이 똑같겠죠. 그러면 같은 의미로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면은 여기서랑 압력이 똑같겠죠. 그걸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여기서의 압력을 구해볼게요. 여기서의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기준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준점이 막 대기압 이런 거 없죠. 하지만 제가 여기를 P1이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대한 부분에서의 높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를 H'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갑시다.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여기서의 유체는 로1이죠. 그래서 H'만큼 내려갔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내려갑시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유체는 로1이죠. 그래서 로1 GH. 여기서는 H', 여기서는 H.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의 압력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압력 구해봅시다. 여기서 압력. 그럼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P2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은 같다가 아니고 P2 써주고, P2가 지금 여기서의 압력인 거고,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일단은 여기서의 유체는 뭐예요? 여기서의 유체는 로1이죠. 이렇게 써주고, 거기에 잠겨져 있는 유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갑시다. 근데 여기서는 유체가 뭐예요? 유체가 유체 2죠. 그래서 여기서는 로2 GH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하고 압력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에 대한 식은 어차피 날라가요. 하지만 그 풀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정을 해줬던 거고, 어차피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P1-P2는 GH의 로2 로1이 나옵니다. 이것도 압력차죠.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이거는 높이에 따른 압력차, 이걸 이용한 거죠. 근데 보통이라면은 로2에 의해서 로2보다 로1이 극히 작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는 500인 거고 얘는 1200이죠. 곱하기 1000 효과가 일어나니까 이거에 의해서. 근데 로2하고 로1하고 무시할 만큼 작지가 않아요, 서로. 근데 문제에서 지금 수직관에 들어있는 1은 무시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수직관이 뭐예요? 수직관이 이거죠. 이거. 수직관에 들어있는 로1은 무시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날라갑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조건도 잘 찾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로2 GH가 됩니다. 그래서 P1, P2가 뭐예요? 로2 GH예요. 이건 어떻게 구한 거예요? 이거는 높이에 따른 압력차 공식.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도 P1-P2를 구했었죠. 베르누이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6752 결국 로2 GH예요. 근데 로2가 지금 1200인 거고, 그러면은 H를 구할 수 있겠죠. H를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했죠. 여기서의 중력 가속도는 2분의 9죠. 2분의 9. 그러면은 H가 4분의 5m가 나올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게, 이거는 이 과정도, 이걸 유도해주는 과정도 들어가야겠죠. 아니면 풀이 과정에 누락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외워서 푼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퀴즈에 나온다면.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물리원에서의 되게 대표적인 유형이었는데, 이제 좀 알게 됐나요? 여기서는 베르누이 방정식, 연속 방정식, 유체에 의한 압력차, 이 부분을 다 쓴 거죠. 그래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베르누이 방정식은 같은 유선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높이에 따른 압력차 공식들, 그 다음에 부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모두 수고했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